예, 안녕하세요. 목진환입니다. 오늘은 그 협력업체 관리 실무에서 신규 협력업체 선정 및 어떤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왜 구매에서 그 신규 협력업체가 필요한지, 그리고 신규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신규 업체를 실제 평가하는 기준들은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 사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그 신규 협력업체 발굴 및 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 협력업체라고 하는 개념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신규 협력업체가 필요한지 우리 그 부분 한번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 그런 부분 알아보고요. 결국은 그 발굴을 하게 되면 어떤 평가 시트와 평가의 항목이 있겠죠. 우리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우리 이제 그런 부분을 그 세 가지로 나눠서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협력업체 정의 및 그 신규 협력업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거래업체를 어떻게 분류를 하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한테 원료나 부품을 공급해주는, 또 어떤 회사는 비품과 소모품을 공급해주는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모두 다 협력업체라고 부르나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라고 부르는 어떠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협력업체라고 부르는 기준 또는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업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외주업체, 그리고 일반업체, 시장품 업체, 그리고 그 다음에 설비 공사업체, 이렇게 세 가지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외주업체란 모기업의 제작 도면 또는 모기업의 승인을 득한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부품 내지는 중간 조립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기업의 기술이나 경영 품질 지도를 받아야 되고 외주 제도 및 육성의 대상이 되는 업체라고 말합니다. 일반 업체, 우리는 또 시장품 업체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모기업의 제작 도면에 의하지 않고 규격화된 시장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 모기업의 제작 도면에 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미 만들어진 거를 사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건 비품, 소모품, 우리가 뭐 책상이라든가 복사 용지라든가 잉크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업체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비 공사 업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생산 설비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장비도 필요하고요. 또는 건물을 유지 관리하거나 신공장을 지을 때 공사를 하는 업체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개념에서 외주업체, 일반업체, 그리고 설비 공사업체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업체를 협력업체라고 부르나요? 이런 부분에서의 협력업체 정의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기업에서 생산하는 완성품의 성능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용 부품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외주업체 및 이에 관련된 대상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업체 등은 우리가 협력업체라고 부르지 않고 주로 협력업체는 외주업체 가운데서의 협력업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협력업체의 그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알아볼까요?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 기업은 혼자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 공급사에서 물건을 주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그 생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영업을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구매에서 협력업체를 통해서 부품을 공급받고 생산해서 그것을 제조하거나 조립해서 마지막 영업을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되는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으로 구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의 협력업체, 구매에서의 관리해야 되는 협력업체 관리 영역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협력업체를 어떻게 발굴할 것이며 선정할 것이냐. 두 번째는 그 발굴된 협력업체, 공급을 하고 있는 기존 협력업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는 윈윈 상생의 개념에서 협력업체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러한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매에 있어서의 협력업체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계에서는 우리가 협력업체의 발굴 및 어떠한 선정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신규 협력업체가 필요할까요? 모든 기업들은 지금 무엇인가를 공급해주는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협력업체는 왜 필요한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신규 업체가 필요한 경우 한 가지와요. 아예 지금 기존 업체가 없기 때문에 신규 업체를 발굴해야 되는 필요성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나눠본다면 첫 번째, 기존 업체의 변화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보다 생산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판매가 잘 되거나 특별한 수요가 있어서 생산량이 증가됐을 때 기존 업체가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없다면 신규 업체가 필요하다는 개념이고요. 지금까지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는 소재가 주철이었는데 알루미늄으로 바뀐다든가, 알루미늄이었는데 마그네슘으로 바뀐다면 그거에 맞는 업체를 찾아야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기업에서 종종 발생하는 품질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 그것을 대안으로 신규 업체를 찾을 수도 있고요. 노사 문제가 발생됐을 때 긴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뒷단원에서도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 정기 평가를 했더니 점수가 너무 낮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다시 기존 업체의 변화의 필요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업체 발굴은 지금까지 안 해왔던 특별한 소재, 예를 든다면 지금은 이미 보편화됐습니다만 티타늄을 비롯한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 쪽에서 새로운 소재, 새로운 신기술 특허인 경우는 방법이 없죠. 신규 업체를 찾아야 되죠. 신규 투자비 제한은 조금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현재까지 기업을 갖고 있는데 대단히 투자를 했을 때 그 회사가 투자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다면 신규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느끼고 있겠습니다만 오늘날 고객 중심으로 가면서 고객이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 특별한 메이커를 지정할 때가 있습니다. 조선항공 이런 데서 굉장히 많고요. 소재를 특별하게 지정할 때 신규 업체를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규 업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신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선정 절차를 가져야 되며 이럴 때 우리가 신규 업체를 선정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업체 선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수한 협력업체란 무엇일까? 우리가 신규 업체를 선정하기에 앞서서 우수한 협력업체에 대한 조건을 좀 한번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기본 조건과 그다음에 추가 조건, 이것을 포함해서 결국 우수 협력업체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 조건은 다른 협력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또 타사보다 우리 회사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됩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 단순 비교해 볼까요? 품질과 납기가 같다면, 동일한 조건이라면 우리 코스트로 비교해 볼 수 있죠. 다른 거래처보다 우리한테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해 주는 업체를 다른 협력 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죠. A사와 B사 중에서 B사가 단가가 좋았다 그러면 우리를 B사를 우수한 협력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요. 그 회사가 우리 경쟁사나 다른 업체에다가 거래를 할 때 우리 회사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제시해 준다면 그 회사는 아닙니다.
다른 회사에 제공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제공을 해주는 회사를 타사보다 자사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주는 우수 협력업체의 기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추가 조건은요. 사실은 뭐 납기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성의와 책임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생산 계획의 변동 이런 데서의 협력성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가까운 데 있어야 되겠죠. 뭐 지금 물류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어떠한 그 경제의 변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센스 있게 대응해 주면 굉장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우수 협력업체의 방향성을 본다면 우리 회사와 운명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품질과 단가, 가격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해서 대응해 주려고 하는 개선 의욕이 강하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회사들을 우수한 협력업체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 협력업체 선정 조건으로다가는 그 해당 부품 기술 능력, 재무 구조, 그리고 업체의 거리, 그다음에 등급 심사, 그다음에 경영자의 인권, 그다음에 후계자 육성 이렇게 해서 8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설명해 볼까요? 그중에 첫 번째입니다. 해당 부품의 생산 설비 및 검사 설비가 비교적 최신 장비로 잘 정비되어 있어야 된다. 구매를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그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납기나 품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지금에 있는 협력업체보다 새로 그 신규로 선정하려고 하는 협력업체가 설비나 특히 검사 설비가 비교적 최신 장비로 정비가 되어 있다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업체가 어떤 설비를 갖고 있는지, 어떤 검사 장비를 갖고 있는지 사실 구매하시는 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겠죠. 그 부분을 모른다면 비교할 방법이 없겠죠. 기술 능력, 혹시 고민 좀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구매할 때 생산 관리나 품질 관리 체계에 대해서 사실은 깊은 고민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경험들을 해보니까 제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해보고 컨설팅 과정을 거쳐보니까 생산 관리와 품질 관리는 기술 능력과 직결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재무 구조, 사실은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재무 안정성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규 업체를 할 때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요, 후계자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계자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대기업들은 3세 경영 체제로 접어들었고요. 우리 협력업체는 상당 부분이 2세 경영 체제로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신규 협력업체를 어떻게 발굴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4가지로 봤습니다. 현재 거래선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 전문지를 통해서 볼까? 아니면 전시회나 어떠한 쇼, 세미나에 가서 신규 업체를 찾아볼까? 그 다음에 관련 부분 간의 정보 입수를 통해서 협력업체를 조금 발굴을 해볼까?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 4가지를 제시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회사에서는 어떤 방법들을 즐겨서 아니면 정말 집중적으로 찾아보고 있나요? 제가 많은 강의를 통해서 많은 수강생들한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의 과정을 갖춥니다. 토의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신규업체, 협력업체 발굴 방법으로 선택하는 거는 현재의 거래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부분 간에 또한 그 부분에 가서 물어보기도 한답니다. 또는 전시회를 좀 많이 간다고 하는데요. 일반 구매는 인터넷에서도 많이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가장 좋은 건 현재의 거래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하고 있는 업체가 사실은 굉장히 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회사와 경쟁사가 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여러분의 협상의 능력으로 본다면 상담 중에 동종의 타사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렇게도 그 특히 R&D 부분이나 실험 부분은 신규 기술에 대한 그
발굴에 대한 또 그 의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협력사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관련 부분과 밀접한 관계를 해서 다양한 업체들을 조금 더 알아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혹시 전시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뭐 구매를 하시는 여러분들 올해 상반기에 그 전시회를 좀 다녀오셨나요? 이런 부분에서는 전시회 가면은 보통 한 4-5개 회사가 동시에 나와 있고요. 전시회 가장 특징은 뭡니까? 그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을 직접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 회사에 직접 만든 제품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방법으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협력업체 선정 절차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협력업체를 선정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사전 예비조사가 되겠죠. 그걸 거쳐서 우리가 면접조사를 할 수 있고요. 면접조사가 끝나면 우리가 현장 심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가서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최종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을 해서 발주서를 발부를 한다면 협력업체 선정 절차가 전부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설명을 한번 나눠볼까요? 스텝 첫 번째는 사전 예비조사입니다. 앞서서 4가지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개념에서는 그러한 관계를 찾고요. 그런 의미에서 동종업계 종사자로부터 그 회사에 대한 레퍼런스들을 좀 받아보고요. 그 관련 외주 거래선의 정보를 습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재무평가입니다. 오늘날은 그 재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규 업체에 있어서의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는 신용평가기관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조사가 끝나고 나면 선정된 협력업체를 만나서 얘기하는 면접조사 단계를 거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협력업체 책임자를 불러서 공장 현황의 청취를 하고요. 경영자 인격 및 경영 방침을 들으면서 이때는 관련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제조구매를 중심으로 본다면 실제 물건을 만들고 있는 회사에 직접 가서 보는 거를 현장 심사라고 합니다. 조사별 영역 사전팀을 선정하고요. 가서 기술 분야와 품질 분야와 동시에 현장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사가 끝나고 나면 심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서로가 의견을 조정을 하고요. 이 회사를 등록해도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약 체결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그 하도급에 의해서 제조구매는 기본거래 계약서를 체결을 해야 됩니다. 5가지 스텝을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현장 심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 심사를 꼭 거쳐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현장 심사를 가서 평가하는 항목들은 어떤 게 있는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3번째로 신규 협력업체 평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력업체 평가 항목 및 기준에 대해서는 실사 내용과 선정 기준을 2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사 내용은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 품질이라고 하는 부분, 일반적으로는 4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평가 시트, 체크 시트를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에서는 그 경영의 관리, 원가 관리, 재무고조, 그다음에 공장의 그 위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생산의 관리, 물류, 그다음에 설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이라든가 신제품 개발 능력을 볼 수 있고요. 품질은 우리가 필요한 인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품질 경영의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몇 점 이상의 선정을 몇 점이 이상이 되면 등록을 하느냐 이런 부분은 기업마다 틀려질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60점 이상일 경우는 이러한 평가 시트의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는 선정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조건부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50점 이상이면서 60점 미만일 경우는 등록은 해주되 1년 후나 6개월 후에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사이에 경영 생산 기술의 품질 부분의 기본 관리 능력을 확보하도록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가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였을까요? 경영 분야, 그 다음에 생산 분야 항목들을 본다면 경영관리, 원가관리, 재무관리, 노사, 안전, 환경관리, 그리고 공장의 소유 또는 위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에서는 어떠한 경영계획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원가하고 직접 되어 있는 원가관리를 그 회사는 어떠한 체계를 갖고 운영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관리에서는 재무제표를 우리가 수익성, 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분야에서는 생산 계획을 수립하며 어떻게 생산을 실제 관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공정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특히 설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술 분야와 그 다음에 마지막 품질 분야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체제, 그 다음에 어떠한 연구개발 활동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는 그 회사가 어떤 설계 능력을 갖고 있는지, 개발 능력을 갖고 있는지, 특히 제조에서는 생산 기술 능력이 어떠한지 이런 부분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품질에 있어서는 품질 경영 시스템, 경영자가 품질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지, 특히 오늘날 그 클레임이 발생됐을 때 중요한 어떠한 그 식별 및 추적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검사 및 측정 시험 잘비가 어떻게 갖고 있으며 내부에서의 품질 감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협력업체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구매에서 신규 업체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이런 경우인데요. 우리가 기존 업체가 있음에도 신규 업체를 발굴해야 되는 경우, 또한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신제품이나 새로운 소재가 나와서 신규 업체를 발굴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업체를 어떻게 발굴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제가 네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까? 우리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에서 물어볼까? 관련 부서에서 물어볼까? 아니면 전시회나 세미나 가서 볼까? 인터넷에서 찾아볼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선정 절차에서 되게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꼭 현장 심사를 해야 된다. 그 부분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이라든가 생산, 품질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할 때 재무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때 구매 단독으로는 어려우니까 관련 부서 생산이나 품질과 함께 같이 그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있는 평가 시트를 이용해서 평가를 해서 정말 우수한 협력업체를 발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실제 평가를 하다 보면 조금 미흡한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조건부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6개월이나 1년 후에 그들이 개선되거나 발전될 수 있도록 해서 신규 업체로 등록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 업체 선정 및 평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